수충사 안심사 7월 13일 오전 7시 발정. 최초 예정은 여기서 중비로를 거쳐 비로봉을 반등하려 했으나 이 경로로는 아직 한 사람도 비로봉에 올라 본의가 없고 억지로 올라가자면 왕복 4일정을 요하는데 요새 같은 이무절에는 생이도 못한 노릇이라 해 일행이 굳이 말림으로 섭섭하나마 후기로 미루기로 하고 하산했다. 내원한 무너진 자취를 굽어보고 삼성봉을 지점하면서 나한구를 잠깐 들러 8시 30분경 대향 두참이라는 곳에 이르니 무릉폭의 입구다. 도목수주가 명칭의 산태를 알리는 듯 청계를 두어 곱이 돌아드니 규모는 비록 작을망정 수십 장 비폭이 상하 2층으로 나뉘어 은사를 날리는데 하층에 떨어지는 급단은 돌기한 암신에 부서지며 인공보다도 더 섭교한 분수를 지은 것이 사랑스러웠다. 오전 10시 수충사에 도착. 사태 밀린 자리에 해와와 잔초가 산란하다. 정유년 탕수에 그 굉대하던 건물이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지금은 영각만 남았는데 이 또한 반남아 경퇴하고 말았다. 영각 안에 들어가 보니 좌측 사명당, 유정중앙, 서산 청허당 휴정, 우측 뇌묵당 처영의 영정을 모셨던 감실조차 군데군데 파열됐다. 이 수충사는 말할 것 없이 임진난 당시 휴정 서산대사의 위훈을 표창하기 위해 거금 214년 전 정조 18년에 창건하고 사회까지 내린 것이다. 보현사에 소개도 못하고 다시 행정을 재촉하니 그럭저럭 오전 11시. 제1절경이라는 법왕봉 하의 상호남을 그에 구경하고 다시 회정할 욕심인 까닭이다. 보현사 우측을 돌아 얼마 가지 않아 장고 굉유의 한 일좌고찰이 우리를 맞이하니 이것이 이 사원 중 최고 건물인 안심사다. 지금으로부터 960여 년 전 고려 광종 19년에 계유조사 탐밀대사에 창건한 것으로 천년풍후에 아직도 까딱없이 구용을 보존한 것을 보면 당시 건축이 얼마나 견고하고 내구성에 부한 것임을 짐작하겠다. 금강폭 인호대. 일조의 청계를 옆에 끼고 급경사의 곡경을 상하하는데 숨이 턱에 닿고 땀이 몸을 적시돼 자기의 행정과 비교하면 정말 탄탄대로다. 단숨에 오리허를 휘어넘으니 기암과 괴석이 풍목수주를 머리에 이고 깎아지른 듯이 총총히 솟았는데 한 가닥 비류가 배곡을 부수며 떨어진다. 그 밑에 지은 소는 벼곡을 담은 듯이 연련하게 푸르다. 번번하게 다스려 놓은 듯한 황색 화강 반석 위를 슬금슬금 기는 듯이 잔잔히 흐르는 그물이란 어쩌면 저렇게도 맑고 고울 수 있으랴. 사랑스럽고 정다운 품이 고운 임을 만난 듯 명경을 들여다보며 방시 돋는 선녀의 풍정에나 견줄까. 이 폭포를 이름지어 금강폭이라 하였으니 기수한 금강산 한 모서리를 떼어왔다는 뜻이리라. 구름과 이웃한 학소대를 지나 옥반에 구르는 대하폭을 내려다보며 인호 대하에 이르니 상원함을 지을 때 인부가 길을 잃고 주저하는 차에 난데없는 범이 나타나 길을 인도해 줬다 하여 이 명칭을 붙였다는 전설이다. 좌우는 천야 마냐한 다네요. 앞에는 충충 절함이 가로막혔으니 당시의 인부가 아니더라도 내 또한 길을 잃을 지경이다. 꼬불꼬불한 바위 위를 문자 그대로 석경을 더듬어 오름에 인적을 붙일 수 없는 양대 절함이 두 층으로 반공에 홀립했는데 하층엔 약 6간통, 상층엔 약 5간통의 철삭에 걸어두었다. 발끝을 겨우 놓을 만큼 암신의 호방을 파고 철삭은 손잡이로 철환을 연한 것이다. 우리는 디룽디룽 그야말로 성명선의 철삭에 메어 달려 오르는데 하층 철환은
조금 촘촘하여 콧수가 100이요 상층 것은 조금 성그러 50코를 헤아렸다. 인호대 상에 올라서니 안전에 전개된 광경은 과연 기절 장절하다. 산주폭, 용연폭. 앞장을 섰던 차구는 어느 결에 인호대 최동단의 암상에 우뚝 올라선다. 아, 기절, 기절 하고 탄성을 지르며 땀이 방울방울 맺힌 가운데 또 황홀한 얼굴을 돌려 나를 어서 오라 손짓한다. 천인 단해의 창송을 더위 잡고 아슬아슬하게 발을 붙이니 굽어보는 눈이 어찌러찔한데 눈앞 저만큼 산주폭이 곤두섰다. 눈보라처럼 날리는 물줄기는 끝마다 방울이 맺혀 산산이 떨어지는 양은 과연 구슬을 끼얹은 듯 한 번 눈을 오른편으로 올리면 경은 또다시 변해 용연폭이 300여 척의 삭벽에 기어내린다. 몇만 년, 몇 억만 년 물길에 갈리고 또 갈리고 바래이고 또 바래며 암시는 곱게 곱게 희게 희게 대패로 밀어 놓은 듯해 물줄도 얼음을 지치듯이 가만히 가만히 밀려 내려온다. 폭포라면 연상되는 비류와 난무와 급파와 직주는 이 폭포 앞에 변형이요 광태일 따름이다. 홍상을 거덤거덤 조심조심 시부모 앞에 나아가는 신부의 걸음걸이도 저러할 듯 단에는 깊고 깊은 물 멀어지는 자취를 조요 찾을 수 없고 충만은 높고 높아 창송과 녹수조차 하의를 두른 듯한데 타는 백일은 이 고란에 영롱한 체험을 일으키는 양하여 수색과 애용과 산형과 수영이 금강석으로 타오르는 듯 보는 눈이 무시무시할 만큼 눈부시다. 여기서 몇 발자국 옮기지 않아 상원암 앞에서 법왕봉으로 고개를 올리면 경은 또다시 일변한다. 청천에 대지른 법왕봉은 그 백설 같은 옥부를 속자의 눈에 보이기 싫다는 듯이 그 변화자재의 안개자락으로 얼굴도 가려보고 가슴도 가려보는데 어찌하면 천불만불의 열좌를 이루고 어찌하면 선관선녀의 윤물을 그리고 가지 자색의 물형을 황옥 백옥으로 새겨낸다. 천심폭 상원암 이 법왕봉 밑에 100년처럼 걸린 것이 천심폭이다. 용연폭보다도 석질은 더욱 희고 더욱 곱고 가만히 밀려 내려오는 물줄기는 그 잔잔한 거품으로 가지각색 무늬를 놓는다. 200여 척의 길고 긴 팽팽히 잡아당긴 화폭 위에 그 신변자재한 화필은 을린과 옥척이 꼬리를 맞물고 비금과 주수가 날개와 갈기를 한데 어울린 듯 옥경의 화원에 난만한 기화와 요초의 자양자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하다. 이 폭포는 200척 나마를 곱게 곱게 밀리다가 층암 속에 슬쩍 얼굴을 감추고 하계에 내려와서는 비단이 눈부신 백석 너머에 멀어지자 길을 잃어버려 군데군데 소폭, 소지, 소당, 소소, 소분수를 지으며 말레와 같이 우러예다가 비단결 같은 석반을 소리 없이 지나 선적함에 모이고 다시 길고 부신 꼬리를 빼어 용연폭의 기경을 이룬 것이다. 용연폭 윗머리에 자배기를 하나 엎어놓을 만큼 돌에 구멍이 뚫어졌는데 그 청남의 수색으로 보아 그 수십이 몇십 길이 되는지 모른다던가 옛날 영맹한 용 한 마리가 천심폭 위에 살며 물을 흐림으로 상원암에서 금강 산미의 날을 보내던 도승이 실력으로 이 돌구멍에 몰아넣었다에 이것을 용추라 한다. 상원암 입구 반석에 양복내에 호탕한 필치로 신선굴택, 운하동천이라고 넉 자씩 두 줄로 새긴 것이 장광한 간통이나 뻗치었다. 상원암은 은하만장전에
반승공으로 솟았는데 과연 사람대사에 추장 우철 오채룡 벽패여 산천장폭이란 시가 실경에 방불하다. 여기 졸피를 농하느니 이보다 차라리 승계를 영한 고인의 시 두 수를 적어볼까? 불각교기 의상연 법왕봉 세박청천 인반철삭 천심잔 암제은하 만장전 감측규용두하 오능평보 호대전 석강여광 무섬예 도욕동마 법소견 이상 창암 삼도은하일석용 공몽송하 법왕봉 암계선로 문포호 감계층 유수용 갑을북내 논승계 심상도솔 치범종 반원계수 위청서 정오계풍 송소종 이상 김창흑 사리탑 비문 오후 4시경 점심을 마치고 도솔궁의 법종을 오래 머무를 인연 없음을 슬퍼하며 길을 떠났다. 축성전으로 오는 길에 50척 나마를 반공해 천연돌기한 용각성을 쳐다보니 제명이 심란하다. 보영과 같이 덧없는 인생이연을 성명 사옥자나마 석신에 붙이려는 노력이야말로 가련하다. 성면제명 환자소 풍례열진 식창대 어떤 제명하니에 이런 자탄구를 성자하니 무상한 애수가 가슴을 누른다. 이태조 강헌대왕 어영과 열성조 실록을 봉안하였다는 불영대를 거치니 단군굴이 정면으로 보인다. 단군께서 여기도 내려오시어 연무하셨다는 전설이 남았다. 불영대 맞은편에 신건한 12층 탑이 있는데 인도 승의 설명을 들으면 이 탑은 4년 전에 신조한 것으로 석가세존의 금사리를 모신 사리각이 탕수에 쓰러져 여기 이안할 계획이라 한다. 이 사리각의 유래를 설명한 휴정 서산대사의 석비도 옮겨놨는데 수백 년 풍후에도 그 웅경한 필치가 그대로 남아 문면이 잠못 역력하다. 이 사리는 본래 양산 통도사에 모셨던 것으로 임진란의 남도가 위험하자 승대장 유정이 이 사리를 모시고 금강산으로 봉안하려 했으나 금강산도 해로이므로 또한 위협을 느끼고 이 묘향산으로 이안한 연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이런 문구가 있었다. 동방초무군장 불열제후 신인당군 출흥어대 백산 신단수하 위시조왕 여유평입이야. 연주 대백산 시태호 일국왕 사조선국민 영탈동이지호 종안우삼계 사역사 동방 불실 성불지인 차비산지영야 위제 비도법중 국역중 비도국중 인역중야. 그리고 맨 끝으로 휴정 84세 서 만력 31년 1월 초길건이라 하였다. 비도법중 국역중 비도국중 인역중이야. 이 얼마나 애국 애민의 열혈이 뭉친 문자이냐. 산은 비록 간하나 의는 만근의 중이 있지 않느냐. 금강산미에 그가 가사를 벗어던지고 장검하산한 포부 면목이 눈앞에 야겨하다. 보현사 일순 오후 7시 보현사 도착. 총총한 일정 관계로 정작 주찰 술람을 뒤로 미룬 것이다. 보현사는 관서의 거찰로 금년으로부터 965년 전 고려 광종왕 19년 탐밀조사의 창건이다. 굉곽 대삭대에 이르러 산내에 대소보무 300여 처를 중창하고 승려 3천여 명을 옹하여 정토의 왕국을 이뤘으며 고려 공민왕 당년 성승 나옹대사가 주석하게 되자 사후는 더욱 흥룡하였다. 2조에 이르러서는 성승 서산대사와 사명 송훈대사가 머물게 되자
조선 팔도 사찰 도총섭의 지위까지 누리게 됐으나 그 후 병난과 화재와 탕수의 거분을 여러 번 치러 부속됐던 암자와 사원이 백불존이라여 지가 있으되 명이 없고 명이 있으되 지가 없다. 이금엔 본찰의 건물에 수개의 암자가 있을 뿐인데 현존의 건물 중 대부분은 거금 170년 전 영조대왕 37년 남피대사 때 재건한 것이라 한다. 대웅전, 명부전, 심검당과 굉대한 만세루에서 1600근이나 된다는 대종을 구경하고 서산대사가 축조하였다는 19총 열애탑에 인공의 묘를 찬탄하고 대장전에 들어서니 불경과 각 명승들의 문집 판본이 그야말로 산적하였다. 사무실에 들러 사보인 나옹, 서, 사명 3대사의 유물을 열람했는데 명장 이여송 등의 연명 감사장과 정종대왕 어필 화상 당지명의 감회가 다시금 새로웠다. 폐업 법문경 오엽을 보매 자양이 한글을 흘려 쓴 듯한 것이 기이하였다. 건둥건둥 사내를 일순하고 향산 여관에 돌아오니 오후 9시경. 자리에 누우니 몸은 솜같이 피로하다. 과로한 까닭인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세웠다. 반 시간의 짬발잔. 7월 14일 오전 9시 보현사 출발. 잔뜩 찌푸린 일기는 떠나는 이의 이희를 더욱 설레게 한다. 그동안의 정들은 충만과 청강은 우기에 흐리어 서운한 이 발길을 눈물로 부여잡는 듯 다시 오리다 다시 오리다. 그들의 누용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홀로 마음에 뇌고 또 뇌었다. 원림나무를 건너니 만포선 공사로 와글와글하는 소음이 유리정토에 맺었던 꿈을 가뭇없이 부순다. 채신머리 없는 함석 지붕의 바락, 짐차의 알성, 번쩍이는 십장의 혈안, 수선스러운 인부의 비가. 무릉도원에서 진환의 기양사리로 멀어진 듯하다. 길목에서 황진을 날리며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고 여러 번 손을 들었으나 차마다 10,000원이다. 1시간 남짓을 기다리다가 못하여 차군의 제의로 짐꾼 하나를 얻어서 보행을 시작했다. 얼마든지 가는 대로 가다가 혹 차를 얻으면 타기로 한 것이다. 올이나 걸어갔을 때 자동차 하나를 만나 그야말로 사정사정 비두발괄해서 차군과는 구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 혼자만 짐칸에 탈 수 있게 됐다. 원림에서 구장까지 그 차는 춤을 추며 출다름질을 치는데 걸상도 없이 짐 위에 쪼그리고 앉은 나는 차가 뛰는 대로 몸이 치달렸다가 내리달렸다가 하는 바람에 머리가 치받치고 잔등이 벗겨져 여정의 고난을 단단히 맛보았다. 구장에 도착하니 그야말로 이토 수양에 동서를 분간치 못하겠는데 굳은 비마저 쏟아진다. 무턱대고 음식점이라고 쓴 장명등 붙은 집에 들어서니 주인인 듯한 노파가 수상한 듯 위아래로 훑어본다. 점심 먹을 것 있어? 나는 첫 박살에 물었다. 아침을 오전 8시에나 건둥건둥하고 오후 4시나 됐으니 시장길을 지나 속이 쓰릴 지경이다. 노파는 눈을 한 번 껌뻑하다가 다시 크게 떠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간단하게 없애다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나는 어이없이 발길을 돌려 그와 같은 또 한 집을 찾아갔다. 때가 겨워 요기할 것은 없을 망정 그 흔한 소주야 없으려 하고 이번에는 술 있소 하고 물어보았다. 주인인지 나그네인지 목록방에 3, 4인 모여있던 군정들이 우우 내달아 역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술 없애다 하고 만다. 아무리 벽춘이기로 식점에 밥이 없고 주점에 술이 없을 리 있으랴. 그들은 아마 나의 행색을 수상하게 본 것이다. 나도 내 자신을 훑어보았다. 서투른 등산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골프 쯔봉, 땀배인 셔츠와 볼상 없는 캡, 벼랑을 짊어지고 삐케를 짚었으니 과연 사나운 꼴이다. 위고의 걸작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처음 감옥에서 나와 모든 주막에서 거절을 당하던 대문을 생각하고 홀로 고소하였다.
다행히 보통학교 생도인 듯한 아이 하나를 만나 여관에 찾아들어 이 반 시간에 짬발잔 극을 마쳤다. 동용굴의 유래. 여관에서 소개하는 차에 차군도 짐자동차를 얻어 타고 들이닥쳤다. 오찬이라고 마치니 오후 5시경. 구장까지 왔다가 천하의 기승 동용굴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하여 송같이 피로한 몸을 이끌고 우중에 나섰다. 동굴을 관리하는 구장 보교장과 절충한 결과 예외의 전의를 얻어 인도자 양명과 함께 동용굴 입구에 도착하니 오후 5시다. 이 동용굴은 결코 근년에 와서 비로소 발전된 것이 아니요 그 유래는 참으로 오래다. 기록에 남은 것만으로도 거금 1265년에 고구려 보장왕 26년 신라 문부왕 정유에 신라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오자 보장왕은 대경실색해 당시 명승 적조 선사를 불러 불상, 경전 및 재물을 부탁하되 전란이 위급하니 먼저 피신하여 이 불상을 신림에 봉안하고 향전을 끊지 말라 분부했다. 어명을 받든 선사는 수명의 승려와 같이 불상을 모시고 피난하던 도차 신림 창울한 묘향산의 지백 용문산 하에 이르자 산수가 명료함을 보고 돈세에 호적지라 하여 사방을 순탐하다가 곡구에서 일대 석구를 발견하고 들어가 보려는 찰나 문득 홍해 무지개가 동굴 속에서 일어나 하늘에 뻗치며 오색 영롱한 신용이 무지개를 따라 내려 선사를 옹호하며 선사는 일행을 돌아보며 이 굴이야말로 부처님의 봉안소로 하늘이 주신 영지라 하여 동용굴이라 명명하고 굴 내에 들어가 전란이 진정하기까지 1년 넘게 피난하였다가 나중에 기념삼아 동굴에서 동방 약 20리 되는 용문산의 암을 결하여 현존의 용문사를 창건한 것이라 했다. 보장왕이라면 고구려 마렵의 왕으로 비단 신라뿐이 아니라 당국과도 간파가 근치지 않아 경우가 잠옷 요란하였으니 모시던 불상을 명승에게 부탁한 것도 무괴한 노릇이리라. 아무튼 세계에 종유동이 많지만 그 중에 유명한 자로 미국의 맘모스동, 이태리의 보다도미아동, 일본 산구현의 추방동에 3동을 치던 것인데 한번 조선의 동용굴이 세상에 나타나자 그 규모의 방대한 품으로나 신비적 기경이 많은 점으로나 천하의 관절한 대종유동의 옥좌를 점령하게 된 것이라 했다. 역장역수의 산수요의 극치를 발휘한 향산 일지맥하에 기절괴절한 이 동용굴을 땅속 깊이 감췄으니 참으로 천견지비의 전용을 완성한 것이다. 돌이 자라난다. 반월형의 어홍한 대혈고는 5척이나 될까? 광은 10척이 넘을 듯 흉물스러운 아가리를 우리 앞에 벌렸다. 어두컴컴한 속으로부터 무럭무럭 떠오르는 김이 벌써 업어를 삶아내는 지옥의 큰 가마솥을 연상하게 하는데 한 걸음 들어서니 이 세상 것 아닌 습습한 음기가 섬뜩하게 뭔가 마음을 휩싸며 그야말로 외계와는 유명히 서로 갈려버린다. 발은 질척질척하는 이토에서 미끄러지는데 굵은 철사로 여러 겹 꼬아놓은 철삭을 부여잡아 간신히 몸을 지장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행진하는 사이에 두 인도인은 손뭉치에 석유를 덤벙 적시어 횃불을 켜들었다. 거물거물하는 화광에 군데군데 물고인 누런 길바닥이 드러난다. 황천길이란 이를 두고 이름인가 하였다. 한 40간통이나 걸어왔으리라. 문득 우리 앞에는 여러 길 되는 낭떠러지가 가로막혔다. 손이 시린 쇠다리를 더위 잡고 내려가노라니 과연 무저분락의 명부로 멀어지는 듯 사다리가 끝난 곳을 세심동이라 이르렀는데 상하 좌우가 굴속답지 않게 훨씬 열리며 여기서부터 종유동 특이한 광경이 전개된다. 돌이 자란다. 덤덤하고 단단하고 딱딱한 그 돌, 생이 없고 동이 없는 그 돌, 그 돌이 연한 풀과 같이 자라난다.
눈처럼 싹처럼 트고 돋는다. 꽃과 같이 피어나고 젖과 같이 흐른다. 이것이 벌써 기가 아니냐? 그나 그뿐이나 이 생동하는 돌은 밑으로부터 위로 생장하는 지상의 법칙을 깨뜨리고 위에서부터 밑으로도 거꾸로 자라난다. 이것이 벌써 괴가 아니냐? 생동의 석 세 개. 이 자라면서부터 벌써 기와 괴를 일신에 구비한 돌들이 하나가 아니오, 둘이 아니오, 만으로 억으로 천하와 지상의 뿌리를 받고 묘상과 이취를 갖추갖추 부리며 입립도생한 양은 과연 형용에 절하고 상상에 절한 특이한 광경이다. 무수한 녹각과 상하의 수풀을 곤두세운 듯한 밑으로 명멸한 화광을 따라 지나가노라면 모퉁이 구비구비에 경의와 감탄과 전율과 황홀이 나를 기다린다. 절호의 피난지 안면동, 옥수의 경륜을 이룬 종성동, 기봉과 수장이 도연한 듯한 종유동, 수천 명을 들여세울 만한 광활한 연병장, 간신히 용신할 만한 협착, 충충점토의 편복동의 숨가쁜 재를 넘고 까마득한 천장의 끝간들을 모를 벽천동으로 내려가니 일행의 족적과 공음이 메아리를 지어 원회가 우는 듯 역장역수의 성불령, 닭이다. 다괴의 다불동, 10대왕 무사탑의 의젓한 불자와 인형들, 낙타석 사자함의 완연한 물상과 귀면들, 절벽과 석판이 균열한 구멍에 청해와 통했다는 심주, 소주를 지어 건너는 대지, 불류와 급단이 내리지르면서 넘친 석폭포, 만조백랑이 오리오리 가닥가닥이 굽이치며 그친 은파정, 천타기화가 만발한 채 표령을 모르는 등화동, 석편으로 파름석을 두드리니 높고 낮고 맑고 쉬고 연연하게 꺽꺽하게 구슬프게 청승맞게 아르는 묘음, 천래의 음보를 비장한 듯 원정 12월이 표표한 신운과 습습한 귀기가 서리고 떠도는데 묘와 교와 정의 극치를 발휘한 일대 조각의 총종합이요 집대성이다. 이 조각이야말로 과연 생동한다. 그것은 정한 채 동하고 유전하며 고정한 별세계다. 천변만화하며 상주 영존하는 금강세계다. 이 호남한 괴세계의 태양격이요 생명온 구실을 하는 것은 수기일이라. 함수량의 미묘한 차이를 따라 중암의 명과 혼중의 광이 담농자양의 채색을 풀어낸다. 혹은 투명, 혹은 암담, 혹은 휘황, 혹은 몽롱, 영통하게 보옥과 같이 번쩍이고 음울하게 사화와 같이 쓰러진다. 은옥한 월광이 인파에 부서지며 회야의 성형이 꿈꾸는 듯 이명함으로 짜내는 능라자락 속으로 그윽히 스미며 가만한 유음을 내는 듯 많은 듯 하다가 문득 침침하고 괴괴한 공기를 뚫고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는 낙수성. 이 단음이야말로 생명 창조의 환성이요 개가일이라. 대박산 단군능. 기괴한 석조명부의 순례를 마치고 사바세계에 나오니 해는 어느 결에 떨어지고 밤이 깊었다. 오후 10시는 넘었을 듯. 그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갔는가? 요지의 일찰나가 지상의 누천년이라는 황당무계한 고담도 허풍만 아닌 듯 싶었다. 7월 15일 오전 10시경 구장 출발. 신안주를 거쳐 단군의 천년 고도 평양에 이르니 밤 11시 16일 정오가 겨워 강동지국 총무 김중보 씨 인도로 강동에 도착. 수정 천반에서
이 고을 유지 여러분이 일부러 원객을 기다려 주신다. 임경대의 애상에 대박산에서 건너뛰셨다는 완연한 족적을 배웁고 창송 우르란 아달산이라 부르는 소봉을 돌고 단군전이란 동리와 제천골을 지점하며 대박 산릉에 이르니 창창한 송림을 뒤로 두고 경사 완만한 산록에 주위 140여 척의 일대 륵이 뚜렷이 정남으로 자리를 잡았다. 산은 비록 높지 않으나 좌우는 장류를 끼고 앞으로는 멀리 운산자락에 녹아드는 평야가 터져 강동 전군이 일반 지하에 모인다. 강동읍지에 의하면 단군 묘제 현서 삼리, 대박 산하, 위사 110척, 언전 단군묘, 자본 현봉 수수호의, 정종 병호 현감 서공형, 정묘 10년 8월 수진 계명, 본도 감사 조돈, 술로 친심 본관 춘추 봉심 이라 하였다. 이로써 보더라도 이조의 마렵까지 숭앙의 재전과 봉심이 국령으로 거행됐던 것을 짐작할 것이다. 여말에 어떤 수령이 이능을 파봤더니 지하로부터 황옥관이 드러나 송연히 발굴을 중지했다고 부로는 전한다. 이 고을의 유지 김상준, 김상화, 장운경, 김천익, 원용재, 김경선, 장운익, 김희초, 조병윤 여러분의 발기로 당군릉 보존회를 조직하고 동릉의 수축과 수호각 등 여러 가지로 성적 보존을 구체적으로 강구한다는데 금추에는 자진 성금에 대대적 모집에 착수하리라 한다. 그네들의 주장을 들으면 조선 팔도의 단군릉으로 구전이나마 되는 것은 여기뿐이요. 또 진부를 의심하는 것부터 황송한 일이니 성릉을 모시게 된 것만 무쌍의 은총을 들이우신 것이라 하여 군하에서 진성 간력할 것은 물론이오니와 일이 성족에 관한 것이며 전 민족의 성원을 기다린다 한다.